안녕하십니까. 명저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저 감상이라기보다는요, 투자 기술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관련된 책들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마음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투자 심리를 우리가 잘 컨트롤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펀드 매니저 중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도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리적인 분석도 하고 심리 컨트롤도 잘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잡는지를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 심리를 지키는 마인드 컨트롤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세우는 실전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직면한 그 현실들을 보면은 시장의 변화가 극심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급등락이 반복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감정적 대응이 유발됩니다. 저도 뭐 오랜 시간 주식시장을 봐왔지만 제가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이나 투자했던 종목들 그리고 관심 있었던 섹터들이 크게 급변을 하면 저도 심리적으로 동요를 할 수밖에 없는 아직도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컨트롤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을 특히 제가 행동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데요. 그런 비이성적 행동을 당연히 하게 되고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손절을 못하는 거라든지 처분 효과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투자 원칙을 확립하고 행동 규칙을 설정하고 또 심리 컨트롤 훈련을 하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뭐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이런 그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되는 또 어려워지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손절이라는 것인데요. 손절과 처분 효과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행동 방법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 컨트롤이 어려운 게 바로 주식 투자죠. 그래서 손절과 매몰 비용 효과 등 이런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우리가 그 비이성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핵심 요인이 행동경제학적으로 쭉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깝고 또 투자한 시간 이런 노력들 이런 것이 아까워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집착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해서 동일 금액의 이익보다는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손실을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피하려고 하다. 똑같은 만 원의 이익보다 만 원의 손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게 된다라는 성향이 있고요. 또 확증 편향은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찾고 반대적인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이건 진짜 맞는 종목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확증적인 것으로 그거에 관한 근거들만 계속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후회 회피라는 것인데 손실 확정으로 인한 후회와 자책감을 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절을 못하는 것과 함께 이제 처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투자자의 비합리적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처분 효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익난 자산은 너무 빨리 팔고 손실난 자산은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 현상의 이면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손실 회피라든지 후회 회피 또 뭐 심리적 회계라는 것도 있고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 손실 중일 때는 언젠간 본전만 돼도 회복하면 내가 매도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익이 있을 때는 이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확정해야겠다 하고 바로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투자자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이끄는 건데요. 이러한 편향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는 미래 가치에 집중을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매몰 비용을 무시하고 현재 미래의 기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을 배제하자라는 거죠.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구하고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 감정을 좀 배제하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전 규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손절매 가격을 미리 정하고 자동 주문으로 이제 감정 개입을 차단하게 하자는 전략이 있는데요. 피터 드러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영 구루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 현금이 생긴다면 이 주식을 지금 가격에 살 것인가 라는 말을 했었죠. 되게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가 투자했던 것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손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때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손해를 막고 장기적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명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행동경제학적 통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데니얼 캐너맨의 전망 이론이 나와 있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행동경제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좋은 장점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유명한 책입니다. 그 리차드 탈러의 넛지 이론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저는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책들을 보시고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원칙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정립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읽고 또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실전에서도 적용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 심리를 지키는 그 마인드 컨트롤 전략을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론과 또 이런 책들에서 본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실제로 적용한 것을 사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두 가지 중에서 현실적인 행동 전략 우선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투자하려는 대상 종목들을 일정 금액을 분할 매수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월 혹은 매주, 매일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해서 시장 타이밍이나 변동성이 극심한 데 스트레스를 줄여보자는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평균 매입 단가도 낮추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투자 심리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리적 회계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에서 제가 착안을 했는데 아예 그렇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회계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와 다르게 자기가 마음속에 회계 장부를 따로 갖고 있다라면 차라리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계좌를 분산해서 갖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기 계좌를 분리해서 아예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도 다르게 계좌를 다 각각 설정을 합니다. 한 3개 증권사를 이용해서 계좌를 3개 정도 트고요. 한쪽에서는 초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그런 계좌를 활용을 하고 한쪽에서는 주도주나 현재 수익률을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하거나 단기 수익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할 수 있는 일시에 금액을 거치식으로 넣어서 하는 그런 계좌가 있고요. 또 한 계좌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계좌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각각 용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했던 계좌는 정말 최장기적으로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오래 가져가고요. 두 번째로 혼합되어 있는 것들은 또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주도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목돈을 넣었던 계좌들은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계좌를 나눠서 하는데 종목 투자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접 투자에서도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를 분산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의지로 하기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환경을 조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동이체를 통해서 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결정을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원칙에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자 환경을 미리 설계해서 감정적인 실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현실적인 행동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할 매수에도 심리적인 효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락장에 공포 억제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요. 급등장에서는 과열과 흥분을 완화하고
되고 저거 나도 사야 되는데 하는 포모 현상, 그런 현상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과 투자 원칙을 지속할 수 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 경제학적 통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런 장기 투자 원칙은 손실 회피 편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거하고 또 유사한데요. 장기 투자 마인드를 꼭 확립을 하셔야 되고요. 최소 10년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동안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지루하고 힘든 장이 계속되거나 투자 판단하기 어려운 장이 될 때는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역사에서 교훈을 좀 얻는 투자 고전 서적을 읽는 것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 고전을 읽는 것은 과거를 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유명한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철학으로 당시에 힘든 상황을 대처해 나갔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제시 리버모어의 회상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제시 리버모어는 월가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옛날 이야기지만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고요. 특히 더 골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대폭록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명절하고 하면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이 투자자의 뇌라는 책인데요. 리처드 L. 피터슨이 지었던 책인데, 정신과 의사이자 이제 트레이더인 작가가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썼던 책이고요. 인지 편향 극복의 행동 경제학적 통찰을 활용하는 것을 연결해서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이 투자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 컨트롤을 잘 하시려면 이런 인지 편향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손실 회피 편향은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 원칙과 분할 매수를 통해서 분명히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확증 편향은 반대 의견에 의도적인 탐색을 좀 해야 됩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 있죠. 좋게 생각하는 종목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의견들을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자신감 같은 것이 실력을 과신하거나 빈번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좀 가지셔야 되고, 매매일지를 통해서 그런 빈번한 매매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이런 편향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지 편동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는 주변 열기에 너무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 공부나 심리적인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독립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멘탈 강화를 위해서는 초장기적인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런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요, 빅픽처를 그려보고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게 맞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와 객관적인 논리를 갖고서 시장을 대응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한국 시장에 대한 빅피처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비중은 최근에 올라와서 뭐 한 7% 정도지만 어쨌든 주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의 자산 배분은 굉장히 불균형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의 비중이 한 32% 되는데 한국은 7%, 우리가 한 일본의 한 12%에서 일본은 12%에서 15%를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엄청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2005년에서 2007년까지도 있었던 것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변화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쏠림에 대한 이런 정부의 완화 정책이라든지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이라든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계자금이 내년 정도부터는 조금 더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현재 코스피 PBR이 뭐 1.3배 이상을 넘어서고는 있지만 선진국 평균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커질 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은 장기 성장 과정에서 거칠 수 있는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서 멘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시장을 겸허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안정적으로 컨트롤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